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를 사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번 영상을 찍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 프로 같은 PC용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연출을 가미한 편집이 가능하고 고급스러운 기술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월별로 지불하는 금액이나 한 번에 내는 금액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프로그램은 프리미어와 파이널 컷처럼 엄청난 고도의 편집까지는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고 기본에 근간한 편집 혹은 그 이상의 편집이 가능한 아주 가벼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도 약 7만원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번 결제로 평생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할인 코드까지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더보기란으로 가보시게 되면 할인 코드와 다운로드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면 20에서 3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의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모바비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모바비 공식 홈페이지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 중에서 비디오를 누르신 다음에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가 있죠? 여기서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윈도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7일간 체험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험판은 기능에 제한이 걸린다고 하니까 가급적 정식 버전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의 가격은 7만원이네요. 평생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컴퓨터를 바꾸게 되면 시리얼 키를 등록해서 다른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영상 편집에서 가장 기초로 해야 되는 영상을 넣는 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폴더 버튼이 있는데요. 이 폴더 버튼에서 가져오기 탭으로 가시게 되면 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거나 폴더 채로 끌어와 주셔도 영상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파일 추가를 눌러서 넣어야 하는 파일을 전부 선택한 다음에 열기를 해주게 되면 영상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에 대한 기획까지 다 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편집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릴 편집은 영상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필요한 부분만 남겨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컷 편집입니다. 저는 편집할 순서대로 영상을 배치해 놨는데 영상을 타임라인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더블 클릭하거나 영상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밑에 있는 타임라인으로 넣어줍니다. 그럼 위쪽에 비디오, 아래쪽에 오디오가 들어가게 되면서 영상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빨간 색깔의 바가 영상 편집의 기준이 되는 재생 헤드입니다. 이 재생 헤드가 놓인 곳에 구간이 모니터에 표시가 된다는 걸 알고 진행하시게 되면 편집이 조금 더 쉽습니다. 저는 영상의 가장 앞쪽으로 재생 헤드를 놓고 재생을 한번 해서 영상에 어떤 것을 쳐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죠. 재생하는 방법도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여기 있는 재생 버튼 누르면 재생이 됩니다. 영상을 잠깐만 봐도 불필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왜 불필요하냐면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건 굳이 완성본 영상에 올라갈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를 세팅하는 구간은 완전히 없애고 제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 장면부터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구간까지 재생 헤드를 잘 맞춰준 다음에 영상 클립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눌러주게 되면 노란 색깔 테두리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영상을 잘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편집은 이 재생 헤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부분을 없애버릴 겁니다. 이렇게 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가위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재생 헤드를 기점으로 영상이 쪼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나였던 영상이 하나,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없앨 영상을 선택을 하고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삭제해주게 되면 깔끔하게 제가 걸어 나오는 장면부터 영상이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한 요 정도 걸어 나오게끔 하고 또 뒤쪽 부분 있죠? 또 뒤쪽 부분은 또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생 헤드를 기점으로 가위를 눌러준 다음에 뒤쪽에 있는 영상을 휴지통을 통해서 삭제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깔끔하게 제가 옆으로 걸어가는 모습 이 장면만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컷 편집의 기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영상을 넣어서 편집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끌어 넣어준 다음에 분석을 해야겠죠. 또 카메라를 세팅하는 장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걸어오는 장면부터 쓸 겁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서 걸어온 장면보다 가까이서 오는 장면이 좀 더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정도로 쓰겠습니다. 여기부터 왼쪽을 없애보도록 하죠. 아까 마찬가지로 가위를 통해서 잘라주고 앞쪽의 영상을 삭제해주고 또 뒤쪽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분석한 다음에 가위로 자르고 이렇게 삭제해주게 되면 이런 영상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른 영상을 조금 살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영상을 눌러준 다음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살릴 구간, 왼쪽 오른쪽 중에 살릴 구간이 있는 곳을 파악한 다음에 끝에 마우스를 대보시게 되면 마우스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통해서 살리고 싶은 방향으로 끌어주시면 내가 잘랐던 만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맥락으로 편집을 하는 것을 컷 편집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의 대사에서 중간중간 발생한 실수를 자를 때도 이 가위와 삭제 버튼을 통해서 다듬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컷 편집만큼은 필수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영상에서 부연 설명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막 작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은 크게 포인트 자막과 말 자막으로 나뉘는데, 대사가 있는 부분이나 뭔가 서사해야 되는 부분은 말 자막, 뭔가 강조해야 되거나 한 단어로 설명해야 되는 구간은 포인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포인트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막이 배치돼야 되는 순간에 재생헤드를 맞춰두면 자막을 삽입할 때 타이밍을 정하기 좋습니다. 제가 한 요 정도 오고 나서 자막이 뜨는 걸로 하고요. 이 왼쪽 상단에 있는 네 번째 버튼, TT 버튼 있죠?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자막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으로 가보시게 되면 가장 무난한 것들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미리 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뜨는 자막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이고, 간단한 텍스트 이런 걸 눌러보시면 아무런 움직임 없이 기본적인 자막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서 등장하는 자막을 쓰고 싶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플라이인이라는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막을 끌어서 타임라인에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위쪽에 있는 옵션을 통해서 자막의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피디 캠피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적어 넣고 폰트 메뉴를 통해서 상업적 무료 폰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업적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검은 고딕을 사용해서 자막의 크기를 적당히 키우고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배치를 한 다음에 자막이 어디까지 표시될지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런 형태의 자막으로 영상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이 보이면서 걸어가는 구간에는 제가 어디를 가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 놓고 싶기 때문에 다른 자막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자기 효과의 자막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폰트도 바꿔야 됩니다. 재생을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재생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포인트 자막을 만드는 방법이었고, 적시적소에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사가 나오는 타이밍인데 그 대사에 맞는 말 자막을 넣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구캠핑의 구구입니다. 이름을 대충 정했어요. 구구캠핑이라고. 안녕하세요, 구구캠핑의 구구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한번 자막으로 쳐서 넣어 보겠습니다. 보통 말자막을 사용할 때는 이 기본 탭에 있는 배경이 있는 자막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죠. 이걸 드래그해서 넣어준 다음에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해당 자막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말자막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표시되는 게 보기가 싫다면 이곳에 있는 버튼을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늘려주시게 되면 한 줄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또 마찬가지로 폰트도 바꿔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바꿨더니 가독성이 좀 더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렇게 대사가 있는 구간에는 말자막, 강조가 필요한 곳에는 포인트 자막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뒤쪽에도 대사가 나오는데 이 서식을 그대로 복사하는 법도 있습니다. 해당 자막을 오른쪽 클릭해 준 다음에 복제 기능, 단축키는 컨트롤 D네요.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 더 복사가 되고, 그 타이밍으로 가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해당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춘희산이라는 굉장히 초심자분들이 오기 좋은 산에 놀러 이런 내용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용을 맞춰주면 자막이 없을 때보다 자막이 있을 때 영상 퀄리티가 훨씬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상황에 맞는 자막을 적시적소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영상과 영상 간의 전환이 조금 어색할 때 부드럽게 넘어가게 해주는 전환 효과, 즉 트랜지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은 왼쪽 세 번째에 있는 메뉴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종류를 볼 수가 있는데 모두라는 탭에 들어가시면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경사를 비롯해서 나선, 또 다양한 효과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걸 고르시면 되겠고 저는 이 경사 중에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걸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은 영상과 영상 사이에 넣는 것입니다. 전환이 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구간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끼워 넣게 되면 이런 흰 색깔의 어떤 단추가 생기고요. 이 상태에서 놔주시게 되면 이렇게 장면 전환, 즉 트랜지션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단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장면이 전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른 곳에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문지르기라는 효과가 있는데 이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재생을 하면 엄청 빡세요. 100살.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트랜지션이라는 것은 적시적소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너무 남용하게 되면 영상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해가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상의 지루한 부분이나 좀 불필요한 부분을 속도를 높임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가 있는데 속도를 높이고 싶은 영상을 더블 클릭해 준 다음에 이곳에 있는 속도 메뉴에서 100%가 아닌 내가 올리고 싶은 만큼 올려주게 되면 영상의 길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영상의 재생 속도가 빨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영상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오디오만 눌러서 휴지통을 통한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시끄러운 소리 없이 이런 재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 외적으로도 대사 없이 이렇게 장면들이 지나가는 그런 순간에서는 음악들을 삽입시켜서 분위기를 한계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넣는 방법은 이 폴더 버튼에서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음악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저작권의 여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에 있는 음악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어떤 것들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있는 가져오기 메뉴를 통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무료로 다운받았던 음악들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곡을 넣어놨었는데 전부 넣어주고 한번 눌러서 들어볼 수 있죠? 네, 이런 음악인데요. 이 음악을 제가 그냥 걸어가는 그 장면에다가 짧게 넣어 볼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제가 걸어가는 그 장면부터 재생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정체 없이 걷는 장면에만 쓸 거예요. 그리고 이쯤에서 가위를 통해서 잘라주고 뒤쪽 걸 삭제시켜주면 적시적소에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이 음악 소리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dB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대사가 없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음악 소리가 커도 괜찮지만 대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음악을 넣을 때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4 정도 이 정도로 유지시켜 주시는 게 여러분의 대사와 음악을 함께 들리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면 목소리의 음량을 높여주시는 게 맞겠죠? 이 사운드에 관련된 편집을 하실 때는 여러분의 귀를 믿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오디오 미터의 숫자 이것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마이너스 6dB 정도, 음악은 마이너스 18에서 24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악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이렇게 영상을 재생했을 때 소음이 너무 많아서 영상에 어떤 메시지가 퇴색되는 구간, 그런 구간이 있죠? 그런 구간엔 가감 없이 음성을 삭제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음악으로 대체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0dB 정도 나오는데 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음악을 눌러서 여기 나오는 하얀 색깔 바를 위아래로 조정을 한 다음에 소리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에서 24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사가 있다고 해도 밸런스 있게끔 음악이 들릴 것입니다. 음악은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시적소에 잘 넣어주시는 걸 포인트로 잡고 편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본적인 편집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출력하는 것도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다면 오른쪽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이 있죠? 이 내보내기 버튼을 통해서 코덱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유튜브는 mp4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의 제목, 영상이 저장될 위치를 또 정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바비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로 선택하고 품질은 좋음이나 고품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눌러주시게 되면 영상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런 소리와 함께 출력이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완성된 영상을 재생을 해보면 이게 좋은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편집을 한 만큼 영상이 적용되어서 이렇게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오늘은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의 간단한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것 외적으로도 더 많은 기능들이 숨어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새로운 기능을 알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